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5달 연속으로 국내 경기의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우리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수출과 투자 부진이 깊어지는 만큼 경기 둔화 국면이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 기아차와 BC카드가 카드 결제 수수료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와는 협상이 결렬되며 오늘부로 계약이 해지된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해당 고객들에게 차량 출고일 연기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카드사들과는 협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가 오늘 또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8일 전환 배치와 추가 인력 채용 등에서 사측과 노조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가 부분 파업 주 2회 정례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산 차질과 지역 경제 타격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지난주 5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우리 시장은 오늘 장 후반에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까스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이어졌고 선물 쪽에서도 가세하면서 수급 이탈이 이어진 상황인데요. 개인 홀로 양시장의 수급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전인대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준율 인하와 인민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다시 1% 넘는 반등으로 오늘장 마무리가 됐고요. 게다가 위안화 절상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이 위안화 절상 소식은 우리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이달 말에서 4월 달까지 좀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3% 상승한 2138.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0.34% 하락한 43,660원에 SK하이닉스도 0.15% 하락한 66,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과 그리고 포스코 역시 하락으로 마감이 됩니다. LG화학은 0.96%, 1% 가까운 하락 속에서 36만 1,000원에 포스코도 역시나 0.60% 하락한 24만 8,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2% 상승한 739.0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바이로메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54% 상승한 72,500원에 바이로메드도 2% 넘는 상승 속에서 28만 8,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55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펄어비스도 7% 넘는 상승 속에서 18만 2,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오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 지난주죠. 지난주 5거래일 연속 하락했었던 우리 시장 오늘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나라고 싶었는데 장 후반에 가까스로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많은 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반등은 뭐 그냥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큰 의미 들 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반등 고점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오늘 제가 이제 시황 코너 그리고 종목에서 특히 제가 이제 미세먼지 테마주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지막 코너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최근에 이제 몸과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 잘 될 것 같고요. 마음 상태도 편안하고 몸도 상당히 강건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오늘 이 방송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새 충전과 회복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학 과장님이 1시간 동안 다양한 내용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시간까지도 집중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1교시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한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아대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 2가지 종목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주실 텐데요. 자, 그러면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가까스로 장 후반에 강보합권으로 살짝 좀 전환된 상황이에요. 학 과장님, 시장에 대해서 먼저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등락보다도 장중에 61선 이탈 후에 회복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등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보합 수준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다가 무려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 전환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61선이 이탈했다가 회복했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출발, 마이너스 1% 이상 하락, 다시 상승 전환. 이게 굉장히 좀 혼조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인을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역시 기관 매수로 강보합권 마감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연일 매도해주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어쨌든 기관이 지금 약간의 좀 방어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관도 처음부터 매수한 건 아니에요. 장중에 매도였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매수로 전환된 이런 상태고요. 코스닥은 대형주가 좋았습니다. 중소형주가 나빴던 반면에 대형주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코스피보다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코스피에서 전기가스와 통신이 엇갈린 양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2가지 업종은 절대 가치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같이 상승하거나 같이 내려가는 게 이게 일반적인데 오늘 엇갈렸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미세먼지 테마가 오늘 강했고요. 제가 이제 좀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업종에서 강세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 파란색이 61선입니다. 네, 파란색이. 빨간색이 이게 121선이고요. 이미 금요일에 이탈했죠? 근데 오늘 장중에 살짝 이탈했었어요.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회복하고 마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사실 이런 차트 모양에서 이게 어떤 반등 추세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121선 이탈해도 안 되거든요. 121선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반등 추세가 훼손이 됐다고 봐야 돼요. 훼손.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이 무너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61선까지 빠졌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61선이 깨는데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종가 기준으로 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거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61선마저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확인 단계에 들어갑니다. 확인. 근데 61선이 오늘 절묘하게도 장중에 이탈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회복을 해줬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혼조세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어찌됐든 12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해 줄 수도 있고, 빨간색이 120선인데 좀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이 빨간색 라인을 한번 올라가서 한번 다시 뚫어줄 수 있어요. 반대로
61선을 깰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혼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61선을 종가 기준으로 깬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반면에 121선을 한번 종가 기준으로 회복해준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어쨌든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반등을 계속한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3월 8일 방송이죠.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2월 5일이었어요. 2월 25일 죄송합니다. 네, 2월 25일. 다시 한번 그려드릴까요? 이날. 2월 25일 이날이 저는 고점으로 선언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에 오전에 뭐 오후장이나 종가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후장에 늦게 혹은 뭐 장 끝나고 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오전에 무려 2번에 걸쳐서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뭐라고 했었냐. 2월 25일이 최소한 단기 고점, 잘하면 반등 고점이다. 무슨 얘기냐. 2월 25일이 단기 고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밀렸다가 언젠가는 2월 25일 고점을 뚫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반등 고점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저 지수가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2월 25일에 내린 어떤 저의 오전, 2월 25일 오전에 내린 전망의 포인트가 뭘까요? 무조건 하락한다는 거죠. 왜? 2월 25일이 단기 고점이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한 이쯤 빠졌다가 언젠가 가겠고요. 반등 고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등 고점이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이게 단기 고점이든 반등 고점이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사인이었죠. 그리고 지금에서 밝히는데 2240을 제가 고점으로 봤어요. 이건 언제 봤느냐? 정확하게 2월 20일입니다. 이건 제가 비공개적으로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10시 방송에서는 안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2월 20일에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2240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5일 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2월 25일에 시가가 2241이었거든요. 그게 시가가 고가였는데 그때 그냥 강력하게 사인을 냈죠. 그리고 나서 9시 때 한 번, 11시 때 한 번, 2번에 걸쳐서 계속 비공개로 제가 전달했어요. 최소한 단기 고점. 잘하면 반등 고점이다. 무슨 얘기냐? 어차피 내려간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 계속 내려가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맞았죠? 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240을 얘기했던 게 2월 20일. 그 다음에 확신적으로 얘기했던 게 2월 25일.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이제 이어진 거예요. 오늘 좀 시향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교육이 좀 짧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월요일 방송에서 이날 120선 깨지는 것까지 봐야 된다. 근데 금요일날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정도에는 61선은 안 깨질 수도 있다고 봤는데 오늘 장중에 깨지는 걸 보고 시향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코스닥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코스닥은 코스피의 어떤 추세를 연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향은 무조건 코스피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간단해요. 변곡점인 게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60일 깨느냐 121선 회복하느냐. 근데 61선을 깨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제가 판단했던 2월 20일 고점 이후로 이제 반등 고점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거나 종가 기준으로 61선을 깨면 2월 25일 고점은 단기 고점이 아니라 반등 고점이 확인되는 단계고요. 만약에 여기서 빨간색 120선을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단기 고점일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지금 완전히 여기서 계속 빠진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이르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전 밝혔잖아요. 제가 2018년에 엄청나게 적중했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코스피 예측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2월 초에, 작년 2월 초죠. 대세하락 선언하고 고비고비마다 제가 정말로 적중을 했는데 1월에 제가 좀 약간 엇박자가 났습니다. 근데 하도 시청자들이 비난하니까 제가 딱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럴 바에는 뭐로 예측해주느냐. 예측 안 하기로 했어요. 그나마 다른 사람들은 원래 예측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석해서 그거 전달해드리겠다 이겁니다. 대신 비공개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저를 그렇게 만드신 것도 시청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많이 보셨던 분들은 힌트를 다 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코스피는 100일선 이탈하고 60일선도 장중에 어땠습니까? 이탈했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 똑같습니다. 원래 그 터닝 포인트가 될 때,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상승하다 하락할 때, 이때는 코스피가 더 빨라요. 지금도 코스피가 더 빨리 빠지잖아요. 그죠? 코스닥에 비해서는. 코스닥은 지금 아직 100일선하고도 괴리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기 하락이 만약에 가속화되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원래 터닝 포인트에서는 코스피가 더 먼저 시그널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가속화될 때는 오히려 코스닥이 더 나오는데 이게 딱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전기가스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뜻밖에도 상승해줬습니다. 반면에 통신업종은 또 하락했어요. 통신업종은 하염없이 내려가죠, 지금. 네, 하염없이. 자, 통신업종하고 전기가스 업종은 어떻다 그랬죠, 제가? 이거 둘 다 절대가치주라고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전기가스 업종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어떤 악재가 다 반영돼서, 이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 안전주식 선호한 쪽에서 이제 배팅하고 있고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다 해먹었다고 봐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전기가스 업종은 어쨌든 그 적자 기업들도 이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살려줘야 돼요. 더 이상 어떻게 누를 수가 없어요. 근데 통신업은 적자는 아니거든요. 왜 이 공공재 개념의 주식이 일반 주식하고 다르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망할 것 같으면 살려주고요. 돈을 좀 너무 심하게 버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막 눌러버려요. 그게 바로 공공재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가장 큰 특이 사항이다. 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 이제 오늘 미세먼지 테마가 좋았고, 인터넷 업종이 강세였는데, 자, 인터넷 업종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인터넷 업종은 오늘, 역시 이제, 카페24 덕분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제 판단으로는, 일단 이건 단기 반등이고, 크게 기대하지 말자 설명드렸고, 자, 이번에는 약속했던 대로 제가, 미세먼지 테마를 잠깐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방송이 끝나면 이 화면을 다시 한번 VOD를 보시고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이 미세먼지 테마주 뭐 완벽하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리스트를 정리해드렸으니까 이 방송 끝나면 VOD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VOD 보시면서 딱 고정해놓고 다 이걸 다 세팅해놓으세요. 자, 모나리자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나리자부터 라겐나까지가 이게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이게 전체가 미세먼지 테마예요. 마스크 관련주.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하 프론테크부터 성창 오토테까지. 이게 필터 관련주입니다. 네, 미세먼지와 관련된 필터. 그 다음에, 나노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까지 보시면 이제 나노 있고, 그 다음에 KC 그린 홀딩스, 그 다음에 가운데 하츠, 느리프맨까지 있잖아요. 요건 뭐냐? 요거는 설비 공조 관련주입니다. 설비 공조. 네, 그리고, 대유 위니아부터, 쭉 보시면 이제 아래 위닉스 있고, 이제 우측 상단에 롯데하이마트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공기청정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휴비츠부터 파메신 쫙 있잖아요. 이거 뭐냐? 질환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관련된 질환에 어떤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제약회사들이라든가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세팅해 놓으시고 제가 이제 미세먼지 테마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2017년부터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방송을 2017년 봄부터 보신 분들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미세먼지 테마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같이 진행하고 있는 김은혜 씨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은 아마 20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이 방송에서. 왜? 제가 그랬잖아요. 전 국민이 다 수혜자다. 네. 뭔가 미세먼지 정책이 나오면은 수혜 대상이다. 그리고 이거는 단발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테마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테마주들은 항상 보세요. 항상. 단순하게 계절 테마라고 보지 마세요. 그리고 참 웃기지만
차트라든가 가치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중국에서 어느 시점에서 한국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구나.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갔다 싶을 때는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언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세먼지 테마주들이 상당히 내려갔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측 매매하는 측면에서 그냥 조금씩 계속 가담에 두시라는 거죠. 매수해서 모아두라는 거죠.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날씨라든가 이런 거 보고 하셔서 미세먼지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게 중국이 원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해결이 되질 않아요. 아마 이 테마주 역사상 미세먼지 테마주처럼 오래 가는 게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확신해요. 제가 주식 투자가 31년째, 주식 전문가가 21년째거든요. 근데 이 미세먼지 테마처럼 초장기 테마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부터 무지막지하게 강조했어요. 무지막지하게. 이건 정말 항상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강연회라든가 이런 거 갔을 때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다른 테마주들은 약간 단발성이거나 좀 제한적입니다. 특히 이벤트 테마, 뭐 올림픽이 열린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건 그때 지나면 끝이잖아요. 이거는 중국이 원인인데 중국에서 지금 뭐 무슨 공장 가동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근데 바람이 한국 쪽으로 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냐고요. 중국은 계속 산업 개발해야 되고 산업 발전해야 되죠. 한국 쪽으로 바람은 불죠. 이건 뭐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굳이 대책이라고 한다면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뭔가 좀 예방한다거나 아니면 보호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중 테마하고 상시 테마하고 초장기 테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세팅을 해놓으시면서 계속 이렇게 보시다가 단기적으로 너무 세다. 그러면 이건 아니야. 그때는 추격하지 마세요. 왜? 기회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봐갖고 이건 어쨌든 지수가 빠져서 빠졌든 아니면은 어떤 이유가 됐든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조금씩 계속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에 잡으면 10% 마이너스 빠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도 돼요. 아니면은 난 단기적으로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 1, 2주 뒤에 이때 날씨가 어떻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기 매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세팅해 놓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일부러 특별히 오늘 보여드렸으니까 방송 끝나고 분류들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1교시 시황분석론 통해서 양시장에 대한 시장을 먼저 좀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무엇보다도 정말 알찼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최근 시장 안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많이들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미 이전부터 미세먼지 테마에 대해서 꾸준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던 그 부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두 가지 종목 또 꼽아주셨는데 학 과장님 어떤 종목들 눈에 띄게 보셨을까요? 네, 크리덴사이언스하고 현대건설기계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은 크리덴사이언스와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두 가지 종목을 또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다시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크리덴사이언스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제가 미세먼지 테마주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단계에 너무 과도하게 갔어요. 그래서 더 가는 한이 있어도 보유자는 이쯤에서 매도하시고요. 없는 사람 절대 따라잡지 마세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수평선 라인을 그려드렸습니다. 왜 그려드렸냐? 제가 2017년 3월에 서울경제TV 복귀했습니다. 정확하게 2년 전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2017년 6월에 복귀 이후로 처음 강연을 했어요. 처음 강연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때 강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일수들을 추천했던 게 바로 뭐였었냐? 크리넨사이언스였습니다. 크리넨사이언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걸 추천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었냐? 이게 대박주가 되기는 어려워도 대박주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안정적인 날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7년 3월부터 제 방송을 보시고 2017년 6월에 강연에 오셨던 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분명히 했어요. 1순위라고요. 대박주는 아니라도 분명히 이건 수익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 아무것도 매매 안 하고 딱 이거 하나만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2017년 3월이면 2년 전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2018년에 이게 2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0% 나온 거예요. 7,000원대에서 2만 원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2만 원이 넘어갔어요. 2만 2천 원이 넘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굉장히 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죠. 투자 기간이 길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다. 매매 수가 많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 투자한 사람이 1, 2개월 투자한 사람보다 오히려 못할 수도 있어요. 10번 매매한 사람이 한두 번 매매한 사람보다 오히려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12개월 내내 사고 팔고 했다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딱 2달 했어요. 1년 중에. 근데 그 사람이 수익 더 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10종목을 사고 팔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딱 한 번 했어요. 뭐 만화에 2번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바로 이거잖아요. 2년 전에 저는 서울경제에 복귀를 했었고 첫 강의를 그때 6월에 했습니다. 그때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대박은 아니라도 묻어두면 분명히 수익 난다. 그러면 여러분 2년 동안 매매하면서 돈 번 사람과 날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날린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전 2017년 3월 기준으로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날린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냥 들어가서 묻어놨어도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그냥 뭐 저점이 7,000원대 초반이지만 아직까지 뭐 한 8,000원대 뭐 초반 중반이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딱 한 종목 한 사람이 더 낫던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뭐 4월 중에 할 것 같은데 예상은 그래요. 근데 하게 되면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종목을 제가 또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이건 보유자는 매도 관망이고요. 미보유자도 관망인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모멘텀이 없어요. 국내나 국외나. 네, 모멘텀이 없어요. 현대건설기계는 말 그대로 건설 장비거든요. 뭐 건설 붐이 일어나야지. 이게 지금 수요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에 지수 무너질 때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꼬락꼬락 올라왔어요. 근데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가기 반등 그 이상도 예약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갖고 있었던 분들은 매수 가격이 얼마든 일단은 정리해달라. 없는 분들은 굳이 접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겠고, 제가 다시 한번 약속하지만 제가 뭐 강연회를 4월에 할지 5월에 할지 저도 몰라요. 근데 하게 되면 정말로 제2의 크린앤사이언스 하나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연회 때 종목 많이 얘기 안 해요. 하나의 세 종목이에요. 하나의 세 종목. 어떤 때 하나밖에 안 드립니다. 그래서 올 봄에 제가 꼭 여러분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2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인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정석투자 안에서 유명한 종목이죠. 자, 강연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일단 오늘장 21% 넘는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22,6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보유자에 대한 부분은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 좀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인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넘게 좀 밀리면서 연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57,700원에 마무리가 됩니다. 보유자는 현재 부분에서 매도 이후에 관망과 함께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해드렸으니까요. 2가지 관심 종목까지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는 시황 분석론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 넘어가 볼게요. 투자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교시 교육 내용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2교시는 교육 내용인 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관련된 교육을 또 학과장님이 이전에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그동안 배워왔었던 내용들 총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학과장님 오늘 2교시 투자개론을 통해서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인데요. 이거를 역시 주식 투자한 지 20년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타칭,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몰라요. 이게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아주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폼을 강조하잖아요. 특히 야구에서. 왜 그럴까요? 밸런스 때문에 그래요. 밸런스가 맞아야지 타구에 힘을 실 수가 있고요.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걸 알아야지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네, 확률이. 그래서 이걸 꼭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평생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들었던 분들 또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이 뭐냐? 자, 확인 매매는 뭐고 예측 매매는 뭐냐? 이걸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걸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만든 용어예요. 이것도 역시 평택촌놈의 독창적인 노하우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용어예요. 확인 매매, 예측 매매.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한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도, 단 한 줄도 대필이나 표절이 없어요. 100% 제 겁니다. 제가 좀 약간 좀 심한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또 자존심이 강해서 저는 절대로 남의 거 안 베낍니다. 아주 그거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전달하는 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정답은 아닐지라도 일단 제 거라는 거예요. 100% 제 거고요. 제가 그동안 투자하면서 쌓았던 어떤 경험을 토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이런 게 없어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냥 아무 때나 멋대로 막 매매해요. 자, 그럼 확인 매매가 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수 종목 하락 추세에서 저점 기록 후 일정한 반등 이후에 매수가 담아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하락 추세일 경우 말하는 거예요. 하락 추세. 그러니까 지수든 종목이든 하락 추세일 때가 있잖아요. 이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할 때는 저점에서 10% 올라왔을 때, 중기 매매할 때는 저점에서 20% 올라왔을 때, 이때 우리가 확인 매매하는 거예요. 그럼 예측 매매는 뭐냐? 이건 반대로 지수나 종목이 상승 추세에서 저점 확인 없이 매수가 담아는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예측 매매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상승 추세하고 종목이 상승 추세일 때는 예를 들어서 싸게 잡으면 좋은데 약간 높게 잡아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밀렸다가 다시 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확인 매매는 쉽게 말해서 쫙 밑으로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단기 매매는 저점에서 10% 올라왔을 때, 중기 매매는 저점에서 20%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살짝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 하락을 시작합니다. 6,000원까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근데 6,600원까지 반등이 나옵니다. 10% 반등이잖아요. 6,000원에서 6,600원이. 그때 6,600원에서 이제 또 살짝 조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6,400원, 300원까지 조정받을 때 있잖아요. 바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인 매매입니다. 하락 추세일 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측 매매는 뭐냐? 간단해요. 예측 매매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그러니까 종목이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꾸역꾸역 올라와서 15,000원까지 왔어요. 15,000원. 네, 15,000원. 근데 이거를 14,000원에 잡을 수도 있고 15,000원에 잡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4,500원에 잡았다 칩시다. 14,500원에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일시적으로 13,500원까지 빠져요. 그럼 더 밀린 거죠. 1,000원이.
그래도 큰 상관이 없어요. 왜? 추세가 상승이니까 어차피 본전은 오고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달리해야 되는데 그럼 포인트가 뭘까요? 추세 판단이에요. 추세가 지금 하락이다. 그럼 확인 매매를 해야 돼요. 추세가 상승이다. 그럼 예측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똑같아요. 이건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수나 종목의 추세가 다른데 매매 방법이 동일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되죠. 어떤 상황이 다를 때는 방법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이 다른데 방법이 같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했던 표현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그 사람이 과학자면서도 참 나름대로 많은 발언도 했고 책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주식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었냐면 정신병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정신병자래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똑같은 식으로 어떤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근데 결과가 다른 걸 기대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방법이 다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상황이 달라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매매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평생 익혀두시라는 거죠. 아, 이게 추세가 내려간다. 이때는 확인 매매. 추세가 올라간다. 예측 매매. 차트 잠깐 보실까요? 보세요. 이게 그냥 지수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부터, 그러니까 2017년 2월부터가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2018년 3월부터가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구간은 상승 추세, 요 오른쪽 구간은 하락 추세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선 예를 들어서 뭐 대충 그냥 뭐 대충 이쯤에서 뭐 잡아도 되고 여기서 잡아도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잡아도 됩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더 떨어지거든요. 떨어졌다가도 결국 올라가요. 왜? 이게 바로 예측 매매입니다. 반대로 확인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때 잡는 거죠. 딱 이때 반등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한번 밀렸다가 한 이쯤 반등 나왔을 때, 밀렸다 좀 반등 나왔을 때, 밀렸다 반등 나왔을 때 달라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키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 구물은 어떻게 하느냐? 추세가 상승할 때 하락일 때.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핵심이 되는 거죠. 저는 마음만 먹으면 이거보다 농도 한 3배, 5배짜리 교육도 시켜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를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론화시켜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완벽하게 해당 전문가의 노하우만 갖고 교육하는 경우가 거의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어요. 제가 조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2교시 투자개론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내용은요. 일단 추세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예측 매매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궁금하신 부분들이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7278님의 질문입니다. 이치한불을 평단가 31,983원에 보유 중이시다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이치한불 오늘의 종가는 1.38% 빠진 32,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이치한불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작점이고요. 약간 높은 가격과 느린 매수 시점입니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플러스 10% 매도하시고요. 어쨌든 과정상 잘한 건 아닙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31,983원, 그러니까 약 32,000원이 조금 지금보다 뭐 한 조금 더 낮은 가격이니까 평가 이건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하락 추세 종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5일선, 21선 탈 때 이때 매수하라 했잖아요. 여기서 매수하신 가격과 비교해보세요. 엄청난 차이죠. 자, 이 종목은 추세가 뭐라고요? 하락 추세입니다. 이것도 평택촌은 차트론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다 저의 독창적인 거예요. 차트든 뭐 가치든. 저도 그래서 가치 분석도 기술 특허까지 받았잖아요. 적정주가 기술 특허를 갖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증권사라든가 경제TV라든가 뭐 적정주가는 많이 얘기해요. 각자가. 근데 난 그 얘기 하잖아요. 기술 특허 있냐고요.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인 특허청이 저한테 특허를 줬어요. 인정했어요. 특허증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치 판단도 저는 기술 특허를 받은 그런 적정 주가고요. 이 차트 이론도 하나하나 제가 다 처음부터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걸요? 제가 다 처음 한 거예요. 왜? 저는 제가 만든 거니까. 어디서 베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했던 내용이 부여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한다, 누군가. 그럼 제 거 베낀 거죠. 전 증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자, 61선이 베이스선 이탈했다. 추세가 뭐다? 하락 추세.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5일선, 21선 탈 때. 자,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나왔어요. 그죠? 또 여기서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라고 했잖아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한다. 이게 바로 정석 투자예요. 이 방송 타이틀이 뭐죠?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잖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뭐 무슨 대박이니, 뭐 급등주니, 정말 혹세무민하는 그런 방송 타이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했어요. 그냥 정석 투자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밋밋하잖아요. 밋밋하지만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고 그게 강한 거거든요. 그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제가 만든 타이틀이에요. 그 정석 투자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한다고요. 항상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결국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약간 평가이기였다가 결국 약간 더 내려왔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제대로 수익 났죠. 근데 어쨌든 간에 포인트가 뭡니까? 여기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 노렸다 그러면 수익이 났는데 결과적으로 매수가보다 한 5% 정도 빠졌어요. 하지만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어떻습니까? 무려 한 20% 이상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오른쪽 네모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보다는 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의 이론입니다. 평택촌놈 차트론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저의 가치, 차트, 기타 모든 걸 집대성해서 한번 발표를 한번 하려고 해요. 텍스트화 시켜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으로 언젠가 또 뭔가 이런 걸 발표하겠지만 단 한 줄이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대표리나 표절이 있으면 저를 아예 공개 처형하세요. 네, 저는 한 건도 없어요. 저는 절대로 안 베낍니다. 100% 제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이론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형의 종목에 대응하는 방법. 5일선, 21선 탈 때 이것만 지켜주셔도 훨씬 더 싼 가격에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걸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이치 환불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C약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단 매수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5%의 손절 잡으시고 수익은 10%에 대한 매도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4594님의 질문이고요. 셀바이오텍을 매수가 34,000원의 비중은 4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 셀바이오텍은 3% 넘게 빠지면서 32,2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학 과장님, 셀바이오텍은 어떻게 보실까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완벽한 추격 매수고요. D약점입니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셀바이트에 대한 부분은 D학점 확인했습니다. 추격 매수로 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일단 반등 시에는 본절에 좀 잡으시고 손절은 마이너스 10%에 대한 매도 전략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2899님의 질문입니다. 머큐리를 매수가 12,300원에 비중을 15% 질문 주셨는데, 자, 오늘장의 머큐리, 오늘장의 종가 먼저 확인하고 계속해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머큐리 종가 확인하시면은요, 자, 오늘 강보한 마감으로 1,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자, 학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시약점이고요. 투자 효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한 이후로 마이너스 10% 정도 평가 손인 상태가 2달 연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매매 안 한 것보다 나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머큐리에 대한 학점은 C 학점으로 확인이 됩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자격적인 전략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9176님의 질문이고요. 지금 매지 오늘 매수가 105,800원에 비중 50% 질문 주셨는데, 자, 오늘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118,800원에 마감이 되면서 상승,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이고요. 결과는 평가액인데 과정은 다소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매지온 같은 경우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현재 구간에서 즉시 매도 이후에 가격대 확실한 조정 시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면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340님의 질문입니다. 자, 지금 질문은 에코프로를 매수가 32,500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는데, 오늘장 에코프로는 1% 넘게 빠지면서 31,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 구간인데요. 학 과장님은 에코프로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다소 성급한 매수고요. 시약점입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를 시도해 보세요. 왜 그러냐? 이것도 미세먼지 테마입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좀 빨리 매수해서 지금 평가 손인데 나중에 손절하더라도 또 한번 저점을 노려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 C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매수가에 대한 부분 조금 섣불렀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질문 갈게요. 끝자리 6413님의 질문이고요. 동양물산을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 2,100원에 비중 50%인데 오늘 동양물산은 1,860원에 마감이 되면서 손실 구간입니다. 학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약점입니다. 과정은 무난했어요. 이 정도는 못했던 건 아닌데 다소 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동양물산 C약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든 코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내일장, 화요일장에 대한 전망을 학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앞선 시황 코너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61선을 깨면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이 확인되는 거고, 반대로 다시 160선 올라가면 이제 한 번 더 반등 시도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내일은 반등 시도와 하락 지속의 갈림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변곡점, 어떻게 보면 좀 절대 변곡점이라고 봐야 돼요. 상대 변곡점보다는 좀 절대 변곡점에 가깝습니다. 상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추세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약간의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변곡점인데, 절대 변곡점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을 절대 변곡점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여기서 반등 시도가 나오면 좀 더 올라가고, 반대로 하락 지속이 되면 또 그냥 푹 주저앉겠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다시 나오느냐, 털썩 주저앉느냐.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급등과 급락 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급등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번 확 올라가든 확 내려가든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내일은 가장 좋은 게 사실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옵션 만기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50만 원, 100만 원 다 날린다고 생각하고 푸시든 콜이든 그냥 그거 다 날린다고 생각하고 해볼 만해요. 그럼 만약에 날리면 50만 원, 100만 원 날리는 거고, 만약에 벌면 크게 벌 수도 있겠죠. 본인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 포인트다. 그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61선 종가를 깨면은 2월, 25일 그쪽이 반등 고쪽으로 거의 확인된다. 120선을 다시 돌파하면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급등락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 올라갔다가 확 그냥 급락하던가 아니면 확 내려갔다가 다시 이거 언제 그런 듯이 또 한번 올라오던가 그게 나올 수도 있죠, 내일요. 그래서 내일은 선물이나 옵션 파생 쪽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은 긴장하기 위해서 오늘 그냥 모든 준비를 하고 이제 일찍 좀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25일 여기가 반등 고점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요, 사실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상 끝난 것 같다.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과정을 거치느냐 아니면 또 한 번 혼조세가 나오냐 이제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아마 장 끝나면 재밌을 겁니다. 내일도 제가 방송을 하니까 내일은 어떤 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예측하고 분석하고 할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는지 이런 아주 중요한 아주 원리에 해당하는 이런 수준 높은 내용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일단 하락이든 반등이든 좀 큰 변동성을 좀 예상을 하시면서 관련된 전략도 힌트를 좀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학 과장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